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 중반의 아들들을 둔 엄마입니다. 상큼한 교량기가 풍겨오는 계절이 오면 얼마 전까지도 저는 친정 생각에 속이 시큰거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한라봉 천혜향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외동으로 자라서 저 하나만 보고 지내오신 분들이라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낼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첫 신혼집 또한 고향 근처에서 잡았었죠. 저는 정말 자석처럼 친정 근처에 딱 붙어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사는 집이 친정과 멀어지기만 했어요. 결국 저는 최근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거제도의 조선사업소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조선소의 사무직으로 들어가 격리 일을 했고요. 저희는 거제도 사람으로만 구성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커피 우윳빛 얼굴에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결혼을 해도 내 고향을 떠날 생각이 없어. 어차피 오빠도 직장이 거제도니깐 우리가 다른 곳을 갈 일은 없겠지만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야. 우리 부모님 곁에 사는 거야. 남편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할게. 네가 부모님과 떨어질 일 절대 없게 할 거야. 남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저희는 식을 올리고 거제도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제 시댁은 홀시어머니와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있었고, 형님은 그 당시 결혼해서 첫 아이가 있었어요. 신혼 초에 저는 바로 첫 아이를 임신했고, 다행히 친정집이 가까워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첫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키웠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제 목숨이 위태로워 큰 수술도 하고 중환자실에 꽤 오래 있었다고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저는 지금까지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하게 커왔어요. 그만큼 저는 제 부모님께 소중한 자식이었고 부모님 곁에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열심히 구애할 때도 이러한 사실들을 늘 말했었고 남편도 자신은 거제도에서 뼈를 묻고 살 자신이 있다며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죠. 첫 아이가 돌이 되던 해에 남편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조선소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그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된 거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고 거제도에서는 조선소 아니면 구직이 힘들기도 했으니 저희 친정과 시댁 모두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너희 지금 당장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냐? 네, 어머니. 당분간 저희 친정 부모님 농장에서 일손 도우며 일당 받으면서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아니,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서 내 아들을 부려먹어? 도와주시려거든 그냥 도와주시지 왜 내 귀한 아들을 흙에 묻혀가며 일을 부려. 내가 알아본 일자리 있으니 면접 보라고 해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당장 아이한테 들어가는 분유값, 기저귀 값 등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걸 잘 아시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도움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실직 상태에서 집에 있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처가댁 일손을 도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어요. 신혼집 구할 때도 시댁에서는 한 푼 보태주신 적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절반을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까이 살면서 기본 식재료나 반찬들을 친정어머니께서 모두 가져다 주시니 식비 들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을 부려먹는다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과 잘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느 날 의정부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우리 누나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친한 거 알지?
원래 친구 사이였잖아. 누나 시댁에서 내 일자리를 알아봐줬는데 조건이 아주 좋아. 그 회사도 커서 대전이랑 의정부 두 곳이 있대. 조선소에 있을 때 전작이라면서 트레이 고정할 때 용접 잠깐 배웠었는데 그건 그냥 몇 개월 일한 사람 보고 대충 붙어만 있게 시키는 거라서 용접 기술도 형편없게 배웠어. 그런데 지금 엄마가 소개해주는 곳은 용접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월급도 이전 직장보다 15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지금 의정부로 가자는 얘기야. 나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하청에서 이런 대우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 용접 기술이라도 제대로 배워놓으면 나중에 다른 거 취직할 때도 좋고 기술은 평생 내 거 되는 거잖아. 지금 거제도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그만큼 월급 챙겨주는 곳도 없을 거야. 처음 남편도 거제도 조선소에 왔을 때는 구인 공고에 적힌 좋은 조건을 보고 왔다고 해요. 용접 기술도 배우면서 연봉 5천만 원 이상 보장된다고요. 하지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었죠. 일자리 알선 업체는 현란한 문구로 사람들을 취직시키는데 막상 가보면 공고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많이 퇴사했어요. 남편은 기술이라도 배우겠다고 버텼고 그러던 와중에 저를 만나 가정을 꾸렸죠. 우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했잖아. 여기서 의정부까지는 거의 6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멀어. 난 절대 못 가. 가려면 오빠 혼자 가. 그냥 우리 주말 부부하자. 저는 처음에 필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우리 가족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말 부부를 하자고 했어요. 의정부는 연고지도 아니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고향과 너무 멀었으니까요.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말이 돼. 내 마음 다 이해하지만 지금 내 가족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아니야. 우리 아이랑 나잖아. 잠시 동안만 가는 거야. 내가 용접 기술 완벽하게 배우면 1에서 2년 내로 다시 거제도로 오자. 아이도 아빠를 엄청 좋아해서 아빠와 떨어져 산다는 것도 아이에게는 못할 짓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서 그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았던 터라 제가 더 이상 반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대신 명절이나 휴가 기간에는 거제도로 꼭 오는 거야. 우리 부모님 자식 나 하나라서 못 빠지게 기다리실 거야. 당연하지. 명절에는 우리 집에 반나절만 있다가 바로 처갓댁 가는 걸로 하자. 휴가도 당연히 거제도로 와야지. 우리 엄마가 지훈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셔서 지훈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이 약속만은 꼭 지킬게. 알았어. 무조건 그렇게 할게. 남편과 지켜줄 줄 모를 약속을 굳게 하고는 우리 가족은 시댁과 친정의 중간 지점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새로 이직하는 곳이 대전과 의정부에 공장이 있었고 원래는 의정부로 가기로 했다가 저희 반대가 극심하니 대전으로 합의했어요. 딱 거제도와 의정부의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께서는 왜 대전으로 가냐고 노발대발 하셨지만요. 아내가 남편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야. 거기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응,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알았지? 친정 부모님은 내심 많이 서운하실 텐데도 그런 기색 하나 안 비추고 그저 가서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며 제 손만 연신 잡으셨어요. 저희가 짐을 싣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염없이 멀어져가는 저희 차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늘 태산 같던 부모님이셨는데 백미러에 보이는 부모님 모습이 그날따라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딸 자식 먼 길 간다고 얼마나 걱정하시며 마음 졸이실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가 흘렀을 즈음에 남편의 누나, 즉 형님의 둘째 돌잔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시댁 근처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산다고 했고요. 그때 눈이 많이 내렸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니네는 와야 된다. 네 남편 누나네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일자리 알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이럴 때라도 와서 얼굴 비추고 인사해야 되지 않겠어? 온 김에 우리 집에서 몇 밤 자고 가도 되잖니. 근데 어머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아마 시간 안에 도착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시조카 생일에 그깟 눈이 대수니? 천천히 와도 괜찮으니 그냥 오라면 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지금 오는 눈은 곧 그친다고 하니까 일단 가자. 가다가 그칠 거야. 라고 했고 저는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의정부로 향했어요. 남편 말대로 눈은 그쳤지만 눈과 비가 같이 오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 그런지 도로가 많이 미끄러웠고 결국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있다라 연쇄 추돌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타고 가던 차도 예외 없이 눈길에 미끄러졌고 저희 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전복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뒷좌석에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첫째 울음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정말 첫눈으로 남편과 아들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조수석으로 가드레일에 받치는 바람에 저는 좀 많이 다쳤었네요. 저희 사고 소식에 제일 먼저 허겁지겁 달려오신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사고에 비해 남편과 아들의 부상은 경미했지만 저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는 퉁퉁 부어있던 부모님 얼굴이 먼저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셨겠지만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 자식을 먼저 찾았어요. 저희 사고 소식을 접한 시댁에서도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 상태보다는 남편과 손주를 먼저 찾으셨고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손주 상태가 괜찮은 걸 확인하곤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그러게 의정부를 처음부터 왔었으면 니들이 이런 사고도 안 났겠지. 왜 고집을 그렇게 부려서 대전으로 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니? 였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같이 있으셨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셨죠. 애들이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그렇게 눈이 오는데 오지 말라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오라고 하신 분이 사돈 아니십니까?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그래서 처음부터 의정부로 오라고 했을 때 왔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라며 맞서셨죠. 사돈 내외께서 다 큰 딸 끼고 싶어 하시는 심정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제 아들 이렇게 사고 나는 꼴 보니 허파가 뒤집어져서 그랬습니다. 거제도에서 내 아들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처가댁 농사 허드레실이나 하면 아들 가진 어미는 그거 보기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대전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언성이 높아질 뻔했지만 옆에 있던 형님 때문에 일단락되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는 부모님 입장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해보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된다고 하셨어요. 내 시어머니인데 나쁘게 생각해서 뭐 어쩌겠냐 하시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었지만요. 그 사고 이후로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직접 운전도 잘 못하고 트라우마를 이겨내 보겠다고 차를 탔다가 가슴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사고를 계기로 시어머니께선 시댁 근처로 이사 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이 기술을 좀 배운 상태면 거제도로 다시 갈 텐데 반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일을 더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다시 한번 제게 무조건 친정으로 돌아갈 테니 2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했었고 그렇게 시댁 근처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가 생겼고 그 결과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내 통장에 현금을 모아놓고 있었고요. 남편이 거제도로 가자는 말만 하면 그 즉시 계약금을 걸고 이사할 생각으로요. 처음에는 첫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사 가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둘째 입학으로 늦춰지고
결국 애들 졸업하면 옮겨 살자는 소리로 바뀌면서 15년이라는 세월이 야속하게 지나가 버렸네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시댁 근처로 이사 갔던 그 해설날에 친정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 오면 애도 힘들고 내 남편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니? 라며 눈치를 주셨어요. 연휴가 짧은 명절에는 아예 거제도에 갈 엄두도 못 냈고요. 기차표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명절이 지나서 가려고 할라치면 남편이 그마저도 피곤하다며 다음에 가자고만 하기 바빴어요. 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맏형이다 보니 시댁으로 모든 시가 친척들이 명절에 다 모여서 지내는 풍습이 있어요. 시댁 친척들끼리는 모두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며느리는 저 하나여서 그 대가족을 챙기려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도 성묘를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고 하셔서 성묘를 가는데 한 곳이 아니라 4곳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성묘 위치도 중구난방이라 성묘하러 4곳만 돌아다녀도 하루에 반나절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친정까지는 6시간이 걸리는데 명절에는 차까지 막히니 거제도까지 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고요. 저는 명절이 되면 시댁에 전날 가서 음식하고 하루는 시댁에서 잤어요.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까지 같이 돌아다니는데 매번 성묘를 끝내고 거제도로 넘어가려고 하면 곧 형님이 올 시간이라고 형님까지 보고 가라고 하셨고요. 명절에 꼭 친정을 가야겠니? 나 때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명절에 친정 갈 생각도 못했다. 며느리가 어디 친정에 칼국리부터 해 그래서 제가 어머니, 형님도 어머님 보러 명절 당일 오시는데 저는 왜 친정도 못 가게 하세요? 걔는 맞벌이에서 일하느라 평소에 못 오니까 명절에라도 얼굴 봐야지 안 그래 너는 집에서 애나 보고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지 않니라고 하시며 며느리는 명절에 친정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명절에 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정집에 내려간 적이 15번도 못 됐어요. 혼자서라도 거제도에 가면 되지 않겠냐고들 아실 텐데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았고 사고의 트라우마로 혼자서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하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친정을 갈 수 있었고 그 타이밍마저 어긋나버리면 그의 명절은 진정에 못 가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한 번씩 의정부까지 오시기도 하셨는데 부모님도 집에 차려고는 트럭이 전부였기 때문에 한 번 오시려면 마음 먹고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작년 추석에도 거제도 못 갔으니까 이번 설은 무조건 거제도 가야 되는 거 알지 그래 가야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어요. 이번 명절에도 당연히 제가 친정을 안 갈 거라 생각했는지 형님이 다음날에 숙소를 예약해뒀으니까 같이 여행 가는 걸로 알고 있으라고 통보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빨리 거제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려. 아 근데 나 성묘까지 돌고 나면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명절에 꼭 가야 돼. 어차피 가도 하루밖에 못 있을 텐데 나 이틀 있으면 출근해야 되잖아. 그냥 이번 명절은 나 좀 쉬자. 저번 추석에 못 갔잖아 이번에는 걱정 말라며 아니 서면은 그렇게 잘만 돌아다니면서 거제도만 가자고 하면 왜 매번 말이 바뀌는 거야. 아이 그거야 네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알겠다고 안 하면 끝도 없이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 그랬지. 그리고 거제도가 여기서 얼마나 먼 거리인데 하루 있으려고 거기까지 간다고라고 하더군요. 명절 때마다 저희 친정에서는 고운 보자기에 한라봉, 천혜향과 유자청을 담아 보내기도 하고 표고버섯과 멸치도 종종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받을 때마다 아이고 사돈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는데 나도 냉장고에 있는 고기라도 챙겨드릴 걸 그랬나 하면서도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할 때마다 입 싹 닫고 그저 친정에 가는 것에 불평불만만 하셨어요. 이번엔 형님이 여행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내일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지라고 하셨고 남편은 누나가 우리 것까지 내주는데 가야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거제도는 힘들다면서 강원도 가리면 남아있는 거야. 2시간 거리랑 6시간 거리는 다르잖아.
그리고 이미 우리 것까지 누나 내가 숙박비 다 내줬는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해. 어차피 운전은 내가 해야 되는데 명절 전날부터 나 당신 집안 제사 지낸다고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당일은 당신 집안 어르신들 대접에 차례상에 정신없어서. 조금 있다가 난 성녀도 따라가야 하는데 내일은 또 시댁이랑 1박 2일 여행을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든 일인지 알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뭐 이 집안의 몸종이야.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몸종이라니? 우리 집에서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 당신까지 포함해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성묘 안 가. 그럼 그렇게 해. 성묘는 나만 다녀오면 되지 뭐. 저도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고 열불이 나서 성묘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니 남편은 순순히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었죠. 설에 며느리가 성묘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된 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는 자기 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니. 내 귀한 아들이 거제도까지 가서 고생하는 것도 마음 아팠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싹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였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 어머니 남편도 힘들다고 친정에 안 가는데 왜 저라고 성묘에 다 참석해야 돼요. 남편조차 사위 도리 안 하는데 저는 무슨 이유에서 며느리 도리를 해야 되나요? 그럴 거면 부모님 안 계신 여자랑 결혼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럴 걸 그랬다. 너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그냥 고아랑 시키는 게 100번 나았어. 시어머니의 이 발언을 시작으로 저는 시어머니와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됐어요. 평일에 아이들을 본다는 핑계로 시어머님이 신혼집에 자주 들락거렸거든요. 시어머니와의 언쟁으로 제가 시어머니께 대면하게 되다니. 시어머니도 뿔이 나셨는지 저희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트집을 잡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트집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요. 그러는 사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번 설에는 많이 바빴나 보구나. 저번 추석이 안 와서 이번에는 올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버지가 아파서 네가 와도 반겨주지 못했을 게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가 왜 어디가 아파? 네 아버지 난데없이 독감에 걸려서 니네 왔으면 애들한테 옮기기나 하지. 한겨울에도 끄떡없던 건강했던 아버지께서 독감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괜히 이번 명절에 못 간 게 더 서럽고 울컥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눈물을 훔친 건데 첫째가 제 총알을 들었는지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엄마 외할아버지 아프시대. 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은데 우리 보러 가면 안 돼? 엄마 나랑 같이 가자. 오죽하면 그 예민한 사춘기인 첫째 아들이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주더라고요. 남편도 장인어른이 아프다고 하고 장모님 생신까지 겹쳐 있으니 이번에는 귀찮다고 말 못하겠는지 주말 끼워서 연차 내고 길게 다녀오자고 했어요. 게다가 아들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니 이번에는 진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저도 이번에 가면 우리 부모님 섭섭한 마음까지 잘 달래드리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엄마 생신을 챙겨드리러 거제도로 가려는 당일 아침부터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소리치시더라고요. 감히 내 아들이랑 손주들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하냐. 그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니 저희 첫째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되묻더군요. 너네 거제도 못 간다. 짐 다 풀어라 하며 손주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아버지도 아프시고 친정 어머니 생신도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저번 추석도 이번 설에도 못 가서요. 애들도 외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 친정 간다는 소리 그만하면 안 되니 서울 근처에 사는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냐. 멀리 지방 총구석에서 버티는 너희 친정이 잘못이지. 거기서 고집스럽게 지내는 거면 딸 자식 못 볼 각오는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 남편 때문에 여기를 옮겨왔고 분명 저에게 되돌아가겠다고 약속해놓고 15년째 지키지 않는 건 남편이에요. 돈 벌어서 너랑 네가 낳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올라와 지내는 거지. 너희 친정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냐. 돈 한 푼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염치도 없지.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무슨 주제 넘게 생일 잔치를 부르냐. 됐고 돈이나 보내주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시더니 여기 이거 보내드려라. K 값은 나오겠지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 꼭지도 같이 들었고요. 어머니 이건 손을 너무 넘으셨는데요. 만약 형님이 본인 시댁에서 이딴 취급받으면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소리를 질러. 내 딸이랑 너랑 같아. 우리 딸은 맞벌이도 하고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지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기분까지 내가 알아야 되니? 어머님 저도 돈 벌어요. 저는 왜 돈 안 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제게 집에서 먹고 논다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지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방이지만 수강생도 12명 있고요. 온라인 주문이 꽤 있어서 달에 제법 짭짤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제가 뜨개 공방을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손으로 뭐 주물럭거리면서 파는 게 뭐라고 너도 돈 번다고 유세를 떠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날도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그깟 실로 뭐 만들어서 푼돈 버는 것도 버는 거냐. 너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남편 덕에 사는 거면 당연히 남편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니? 거제도까지 가는 기름값도 다 우리 아들이 번 돈 아니야? 시어머니의 돌이킬 수 없는 막말에 저는 정말 막대한 상처를 받았고 저보고 자꾸만 원짜리 3장을 흔들면서 돈이나 보내라고 자기 아들 힘들게 데려가지 말라 하시는데 이미 저도 꼭지가 돌아버릴 대로 돌아버린지라 알았다고 돈 보내겠다고 말한 직후 그 자리에서 엄마 계좌로 5천만 원을 바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폰을 보더니 저를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5천만 원 입금했어. 이 큰 금액을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장모님을 덜컥 줬다고. 그러자 옆에 두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었죠. 아니 그 돈 우리 아들 돈 아니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펄펄 뛰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억지로 멀리까지 타지에 와서 지내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노릇 다 했으니까 이제 나도 딸 노릇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 호랩이 된다는 소리야라고 말해줬죠. 갑자기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걸 보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생일인데 이제껏 하나밖에 없는 딸이 효도도 제대로 못 해줬더라고. 트럭 말고 안전한 자동차로 하나 새로 뽑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배가 아파 죽으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돈을 누구한테 뺏기기라도 한 얼굴로 분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쥐어준 돈 3만 원을 다시 그대로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다음 달에 있을 어머님 생신 미리 챙겨드릴게요. 이걸로 어머니 용돈도 하시고 케이크도 사 드세요. 다음 달에는 어머니 며느리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챙겨드립니다. 황당해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거제도로 갈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같이 가자며 서둘러 준비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거제도에 같이 갈 필요 없어. 앞으로 쭉 어머님이랑 함께 있어도 돼.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제도로 향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가는 거제도라 마음이 심란하면서도 설레이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저를 따라 아이들이 거제도에 오게 된다면 아이들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새롭게 거제도에서 적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첫째 아들도 더 이상 지금 사는 곳에 미련이 있지 않았고 둘째 또한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하기에 아이들도 거제도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저만 생각해서 거제도에 오는 거면 고민을 한 번 더 했겠지만 아이들도 다행히 저와 생각이 같아서 참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기차를 타보니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와 아이들 모두 즐겁게 거제도에 도착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제 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보고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강생이 들어온다고 고생했어. 친정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이 정말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아직 성치 않은 몸으로 저와 제 아이들을 마중 나오셨어요. 아빠 누워있지? 왜 나왔어? 에이 이제 열도 내렸고 간간히 기침만 하는 정도다. 너희들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네. 이렇게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니 한동안 못 왔던 게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너 이 싸웠니? 아까 전화로 했던 말은 다 무슨 말이야? 친정어머니께서 심각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있던 15년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번번이 친정을 못 가게 했던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혼하고 앞으로 거제도에서 살 예정이라는 것도요. 제 이야기를 따들은 부모님의 표정도 생각이 많으셔 보였어요. 순주야, 이 서방이 그동안 약속을 안 지킨 건 네 입장에서도 많이 서운했을 거란 거 잘 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 이 서방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게다. 이렇게 거제도까지 와서 저가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비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그런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가장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치근한 마음이 들었죠. 아직 남편에게 측은지심이 드는 걸 보니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었나 봐요.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못다한 사위 노릇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의정부 모두 정리하고 거제도로 내려와서 그동안 못 도와드렸던 농장일도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여주셨어요. 저도 못 이기는 청 남편을 받아줬고요. 저와 아이들도 남편을 꼭 끌어안아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제가 드린 5천만 원의 돈을 더 보태서 제네시스 한 대를 뽑아드렸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거제도로 완전히 내려와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원래 다니던 직장을 싹 정리하고 지금은 좀 쉬는 겸 친정 아빠를 도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용접기능사 자격증도 땄었고 기술을 능가하게 익힌 터라 아버지 농장 일을 도와드리면서 다시 용접기술로 취직을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고향 친구가 있으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마침 조선소에 직책 있는 부장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농장 일이 더 맞으면 농장 일을 배워 나중에 농장을 물려받아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농장 일을 할지 다시 용접을 할지는 남편의 선택에 맡기려고 합니다. 남편도 매번 눈치 보며 생활하다가 거제도에 오니 거제도 생활이 너무 좋다며 매일매일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첫째 아들도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서 학교에 너무 적응 잘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연락했더군요. 우리 엄마 매일 밤만 되면 나한테 전화와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야. 아들 뺏겼다고 어찌나 난린지 거제도로 갔어도 한 번씩은 우리 엄마도 좀 챙겨드려 올게.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하셨어요. 제가 거제도로 오는 것은 좋아하시는 눈치였으나 딸이 이혼한다고 하니 마냥 좋아하시지는 못하셨겠죠. 그래서 이 서방은 내 말에 뭐라고 하더냐 같이 따라오려고 서두르는데 시어머님이 거기서 주저앉은 바람에 그냥 살펴드리라고 하고 우리끼리 온 거야. 사돈 어디 아프시니? 아니야. 엄마 매번 저러셔. 내가 명절이나 휴가 때 친정 가겠다고 하면 갑자기 저렇게 주저앉아서 이마 짚으시며 아프다고 하더라고.
애들 아빠도 시어머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알고 있는 눈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어머니 괜찮아지면 거주도 가자고 매번 그러더니 오늘은 어머님이 그러든 말든 그냥 오려는 거 내가 우리끼리 온다고 한 거야. 제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선택이 그러하면 이혼 말리지 않으마. 이 서방도 6시간 걸리는 거리로 오기에는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사돈네가 일부러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은 몹쓸 짓이지. 제 이혼 이야기에 부모님께서도 말리지 않으셨으니 이혼 결심을 더욱더 고쳤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남편이 거제도로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기로 결심은 했다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위의 모습이 반가워 보이셨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프로포즈 이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순주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거제도에 내려올 생각이었어. 그건 진심이야. 근데 직장 다니다 보니 환경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피곤했어. 엄마 소개로 들어간 직장인. 게다가 누나 시어른도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눈치도 많이 받고 내가 잘못하면 누나와 우리 엄마를 욕먹이는 것 같아서 마음도 많이 졸렸어. 그래서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 남편은 목이 메는 소리로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일만으로도 피곤하고 다른 곳들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 앞만 보고 걷다 보니 옆에서 점점 지치고 있던 당신을 외면하게 됐나 봐. 아이들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게. 이번에는 정말로 거제도로 와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도 다 같이 봤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말을 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할 생각은 없었지만 명절에 아들 못 보는 심정 정도는 어머님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혼자라도 보내줄 의향도 있고요. 이제껏 왜 그렇게 시댁의 바보 천치처럼 휘둘렸나 몰라요. 나를 낳아주신 건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해드릴 텐데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친정 간다고 누가 저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놈의 며느리 돌이 15년 넘게 열심히 해드렸으니 저는 이제 딸 노릇만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남편이 다시 아늘해져서 슬금슬금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낸다면 미련 없이 이혼 소장 날려줄 생각이에요. 내 부모님이 소중하면 남편의 부모님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 또한 중요하고요. 서로 역지사지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제 싱그럽고 향긋한 한라봉과 천혜향의 향기를 다시 맡으며 제 부모님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